기다린 사람은 없었는데 마음은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언니 오빠들 화면 오른쪽 아래 빨간 구독 버튼으로 그리고 좋아요도 살짝 한 번씩 눌러줘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언니 오빠들 화면 오른쪽 아래 빨간 구독 버튼으로 그리고 좋아요도 살짝 한 번씩 눌러줘요. 좀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이정희, 올해로 56이 되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하루를 여는 일보다 하루를 닫는 일이 더 익숙해집니다. 아침은 어차피 또 시작되지만 밤은 매번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현관 앞에 섭니다. 불을 하나씩 끄고 집안을 한번 둘러본 뒤 마지막으로 현관등만 남겨둔 채 문 앞에 서는 습관이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길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문을 닫기 전 저는 늘 손잡이를 바로 잡지 못하고 잠시 멈춰섭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복도를 바라보며 괜히 현관 앞에 서서 몇 초를 더 보냅니다. 혹시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누군가의 발걸음이 복도를 지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렇다고 제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연락하기로 한 사람도 없고 오겠다고 말한 사람도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문을 닫기 전 그 순간만큼은 제 마음이 이상하게 집 밖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하루를 보내고 밤이 되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마음을 혼자 정리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외롭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기다린다는 말은 더더욱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혼자가 편해요. 이 나이가 되니 조용한 게 좋아요. 그런 말들로 제 상태를 설명해 왔습니다. 사실은 설명이 아니라 정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을 닫고 나면 집안은 완전히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이 처음엔 편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아무 일 없었잖아. 괜히 기대하지 말자. 이 정도면 잘 산 거야. 그 말들은 저를 달래주었지만 이상하게도 문을 닫는 순간만큼은 항상 조금 남았습니다. 다치지 않은 마음 하나가요. 그래서 저는 문을 닫을 때마다 속으로 같은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은 아니겠지. 그렇게 문을 닫은 밤들이 하루, 이틀, 한 해가 되어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문을 닫기 전에요. 문을 닫고 나면 저는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아무 일 없었다. 그 말은 사실 확인처럼 들렸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저를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린 적은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문 앞에 서는 그 시간만큼은 늘 마음이 집 밖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기다린 사람은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약속도 없었고 연락이 오기로 한 날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문을 닫기 전에 그 몇 초가 왜 그렇게 쉽게 지나가지 않았는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기다린 건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먼저 불러주길 바라는 마음, 그 자체였다는 걸요. 저는 늘 먼저 다가가지 않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괜히 민망해질까봐, 괜히 부담이 될까봐, 혹시나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을까봐.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이 덜 상처받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지 않는 척, 아무 기대 없는 사람인 척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없었다면 문 앞에서 그렇게 오래 서 있을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린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외롭지 않으세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나이에요 뭐, 혼자가 편하죠. 그 말이 거짓은 아니었지만 그 말 속에는 제 마음을 숨기기 위한 여러 겹의 포장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혼자가 편해졌다는 말은 어쩌면 너무 오래 혼자였다는 뜻이었고, 조용한 게 좋다는 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진 상태를 의미했을지도 모릅니다. 문을 닫고 돌아서면 집안은 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안정처럼 느껴지던 날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안정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문을 닫은 밤이 하루의 끝이 아니라 제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게요. 오늘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문장은 비난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이 하루하루 쌓여 작년한 해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는 척하며 사실은 제 마음이 먼저 불려주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문을 닫아온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건 습관이기 전에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늘 문을 닫는 쪽을 택했습니다. 열어두는 것보다 닫는 게 덜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문을 닫으면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대할 일도 없고 실망할 일도 없고 무엇보다 설명해야 할 마음도 사라집니다. 저는 그게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편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문을 열어둔다는 건 혹시라도 아무도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그대로 마주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그건 혼자인 상태보다 더 선명하게 혼자를 느끼게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누군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보다 기다렸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게 더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문을 닫고 나면 적어도 나는 기다리지 않았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 기대도 없었다고, 아무 마음도 없었다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저를 지켜주는 말이기도 했고, 저를 가두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문을 닫으면서 제 마음도 같이 닫아두었습니다. 열어두었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세상이 아니라 제가 초라해지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무도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묻지 않았고, 아무도 필요 없는 사람처럼 살아왔습니다. 그게 어른스러운 태도라고, 이 나이에 어울리는 방식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요. 하지만 문을 닫고 돌아선 뒤에도 마음은 완전히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문은 닫혔는데 마음은 늘 현관 근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은 조용해졌지만 제 마음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닫아야 했을까? 그 질문은 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얼마나 상처받지 않기 위해 모든 걸 미리 포기해 왔는지를 조용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문을 닫는 건 강해 보여서가 아니라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야 부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문을 계속 닫고 살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열어둘 것인가? 솔직히 말하면 그 질문에는 아직도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문을 연다는 건 여전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혹시 아무도 오지 않으면 그걸 그대로 견뎌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문을 열겠다고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문을 닫는 방식을 조금만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문을 닫으면서 모든 가능성도 같이 닫아버렸습니다. 오늘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무 일 없을 거라고 미리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덜 흔들렸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방식이 저를 지켜주기보다는 점점 더 조용히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을 닫기 전 아주 짧은 순간만큼은 제 마음을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아무 일 없을 거야. 그 말을 조금 늦게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문 앞에 서서 제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만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기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서 있는 건지 그걸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느끼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아무 일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집안은 조용했고 현관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예전처럼 급하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서둘러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고, 아무 마음도 없다고 정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문을 닫되 제 마음까지 닫아버리지는 말자. 그게 제가 정한 작은 기준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부르지 않아도, 누군가가 오지 않아도 그날의 제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만큼은 지워버리지 말자고요. 그렇게 문을 닫고 나면 집안의 고요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완전히 막힌 고요가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여백 같은 느낌으로요. 저는 아직도 문을 닫습니다. 다만 그 문 뒤에서 제 마음까지
같이 밀어내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 정도면 지금의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도 저는 문 앞에 섰습니다. 습관처럼 현관등을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전히 복도는 조용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발걸음도 엘리베이터 소리도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순간에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역시 아무 일 없었지. 괜히 기대하지 말자. 그리고 마음을 급히 접은 채 문을 닫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제가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조금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대하지 않으려 애쓰지 않았고 괜찮은 척 서둘러 정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문 앞에 서서 제 마음이 잠시 멈춰 있다는 걸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은 똑같이 닫혔고 집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가 예전처럼 텅 빈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는 밤은 아니었습니다. 그 밤에는 적어도 제 마음을 모른 척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이제 저는 문을 닫는 밤을 두려워하지 않으려 합니다. 누군가 오지 않는 밤이 곧 아무것도 아닌 밤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은 닫혀 있어도 마음까지 닫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도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매일 밤 문을 닫으며 비슷한 마음을 정리해 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던 밤에도 우리는 그 자리에 분명히 서 있었으니까요. 문을 닫은 채로도 놓치지 않아도 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문을 닫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제 마음을 안쪽으로 밀어내지 않은 채로요. 그 정도면 이 밤은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하루를 견디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셔도 됩니다.